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대선 후보의 K배터리 산업 정책이 금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궁금증을 중심으로 Q&A를 통해서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금양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또 정치 얘기를 하냐 물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한 분이 청솔님께서 이렇게 어떤 대선 후보 유세하는 곳에 가서 금양 관련 얘기하면 어떨까요? 요즘 대선 홍보가 한창인데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의 유세장에 가서 금양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물음을 주셨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민감하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이 후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후보를 좋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오늘 투표일이죠. 투표는 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새 정부의 K 배터리 산업 정책이 금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요 질문 한번 답변 좀 해볼게요.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그리고 국내 생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분명 K 배터리 부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금양이 진출 의지를 밝힌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성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배터리 기업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금양의 실질적인 기술력과 매출 기반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정책 연관성만으로 일회성 테마 이슈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에 편승하는 것은 실망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죠. 실질 기술력, 매출 기반이 부족해서 테마성 기대감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정책 수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최근 이 영상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금양에 대한 빠른 소식과 종목까지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이 삼성 M&A, 삼성의 헬스케어 신사업 관련해서 언급드린 종목 6월 1일 전일 다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121분께 전부 발송 성공이 됐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제가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수요일 목요일에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M&A 관련 테마라고 해서 삼성 메디슨 관련 삼성이 1억 달러 투자 참여했고, 이 종목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분 투자한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엠도 같은 경우도 20배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10배거 상승이 나왔어요. 신청 방법 제가 간단하다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설명과 댓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냥 제 채널에 들어가셔도 금양 이 영상에 바로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 금양 라운지 보이시죠? 금양 주주님들께만 그냥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금양의 현실적인 조언과 계좌 복구 종목 카톡으로 보내드린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사.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여기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추가할 정확한 연락처, 왜냐면 카톡 휴대폰 번호로 친구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저희 채널에 하고 싶은 말에 물어보신 게 있는데, 해외 선물 관련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여 계좌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원하는 계좌에 돈 입금하면 어떻게 되냐? 못 찾는 겁니다.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대부분 국내 지금 해외 선물은 99%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코인이라든지 자동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다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여 계좌는 본인이 직접 해외 선물 하시면서 키움증권이나
직접 계좌 만들어서 하시는 거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계약당 2,400만 원 정도가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여 계좌 이용하시는데, 대여 계좌는 그냥 돈 넣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짧게 끝낼게요. 다음 질문. 아까 정책 수혜 대상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책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이 아닌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량이 기술 실체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확실히 입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장 공장 일단 가동이 돼야겠죠. 11월부터 하우징 준공이 끝나고 가동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잖아요. 왜냐하면 4050 이제 4695 라인이 내년 6월 달에 끝나는데, 그것도 자금 조달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조기 가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양극재 공급망 연계 증명도 선행돼야 되고요. 시장은 무엇을 하겠다 계획보다는 무엇을 해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정책 수혜의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 금량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냥 정치권 교체 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직접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대선 후보의 K 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은 그냥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 방향성과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의 회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아닙니다. 금량이 실질적인 기술 실체, 생산 능력 그리고 자본 신뢰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책 수혜의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렵죠. 정책적 훈풍은 불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구조적 회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금 무거운 얘기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래도 헛된 기대감보다는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조회수 빨자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래 재개와 관련된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 바뀌면 거래 재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거래 재개는 정치와는 무관합니다. 한국 거래소가 상장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김이나 기대감, 투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판단 기준은 명확해요. 감사 의견, 적정 확보, 재감사 받아야겠죠. 부채 해소 및 재무구조 정상화,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핵심이에요. 결국 금량이 내부 통제 강화, 실질 매출 확보, 기장 공장 진척 등 실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 상패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테마보다 실적, 정치보다는 실체라는 거죠. 이 회생은 금량 스스로가 따내야 됩니다. 오늘 금량과 대선 후보 그리고 K 배터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 짧게 했어요. 길면 그렇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정치적 기대감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설문조사 참여 못하신 분, 그리고 설문조사 지난달에 참여하셨더라도 이번에 제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 보내드릴 거라 다시 한번 꼭 참여를 해주세요. 지난달 하셨던 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구독자분들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이버 설문만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참 무거운 얘기보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못 전해드린 게 좀 죄송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